리더 문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웨비나 이전에 혹시 리더 문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든 말이고 로열티를 가지고 있죠. 제가 굉장히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더 문화가 정말 좀 자리 잡고 리더 위주의 조직 문화 전파가 정말 힘들지만 답이구나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제 리더 문화가 좀 더 대중에게 퍼지게 되면 리더 문화라는 말은 안세환이 만들었어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 혼자 웃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드렸다시피 HR 코치입니다. 외부에서 HR 자문을 하고 있고 다양한 스타트업의 대표님 그리고 HR 팀들을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굉장히 밀도 높은 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진행하면 자문 노트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해서 제가 자문 노트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어느새 1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자문 노트를 주요 키워드별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이 리더 또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님 또는 HR이 리더에 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금증을 보시면 A 후보자가 있고 B 후보자가 있는데 누구를 승진시켜야 할까요? 네, 대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리더의 완성도를 100으로 볼 때 둘 다 한 7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또는 70점 이상, 80점을 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리더를 영입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 어렵게 외부에서 좋은 리더를 영입했는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 잘하는 구성원들을 리더로 승진시켰는데 계속 자기 일만 잘해요. 그러니까 팀의 성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전혀 팀을 매니지하지 않아요. 리더가 해야 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이런 리더에 관한 고민이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HR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공감이 굉장히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실제로 늘 맞닥뜨리는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가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가 뭔가요?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직 문화는 누가 정의해야 되는 건가요? 워크숍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님이 정의해야 되는 건가요? 정의된 조직 문화는 어떻게 전파해야 되고 어떻게 내재화해야 되나요? 이런 본질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 인재를 검증한 기준이 이렇게 제각각 들쑥날쑥인 걸까요? 또는 부서 간 협업에 있어서 매일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조직 문화 관련 고민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직 문화 관련 고민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누군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리더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CEO와 HR은 언제부터 이렇게 리더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을까요? 초기 스타트업의 조직도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가 PM 한 명 두고 개발자, 프런트, 백엔드 한 명 두고 영업 한 명 두고 CS 두고 HR 두고 이렇게 조직을 관리할 때는 사실 리더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단계에서 조직이 조금 더 커져가면서 리더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펑션별로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이 많은 구성원들을 대표가 직접 매니지하기 힘들 때 이때 대표는 리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리더를 영입하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원래 조직이 커지면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이심전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심전심이면 세상에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매니지할 때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 매니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팀이 커져서 팀 리더가 오고 나니까 팀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영입 의사결정할 수 있지? 어떻게 팀 리더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리더 역할을 안 할 수 있지? 왜 성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왜 피드백을 안 주지? 이런 고민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IC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입니다. 리더 포지션이 아닌 일반 구성원들을 IC라고 하고요. 근데 IC가 내 기대하지 못했을 때 미치는 부정적인 임팩트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리더가 원래 역할을 못했을 때 미치는 부정적인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구성원의 수를 더하거나 곱한 것 이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대표와 HR의 고민은 그 가중치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조직 문화를 한번 볼게요. 저는 조직 문화를 색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기 작은 빨간빛의 공은 조직이 작았을 때 우리 조직의 색깔입니다. 대표가 직접 매니지할 때 내 스타일대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지시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가 원하는 색깔대로 비슷하게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서 팀에 리더가 들어오고 카카오에서 한 명 오고 네이버에서 한 명 오고 쿠팡에서 한 명 오고 이러면서 조직의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믹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러면서 조직 문화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관련 고민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저런 본질적인 고민도 있지만 이렇게 인재를 검증하는 기준, 부서 간 협업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큰 조직에서 리더를 뽑아왔는데 우리 회사에 녹아들지 못해요. 이런 고민들이 다 조직 문화 관련 고민으로 리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관련 고민은 결국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HR적 고민이 조직 문화 관련 고민이다. 저희 거의 그런 식으로 조직 문화 관련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1000페이지 넘는 자문 노트에서 리더 관련 고민, 조직 문화 관련 고민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두 개의 고민을 합쳐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조직 문화를 한번 합쳐보자라고 해서 대표가 리더를 바라볼 때 이런 고민을 하죠. 왜 내 마음 같지 않지? 왜 이런 것을 안 챙기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는 또 조직 문화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협업이 안 돼? 왜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어? 왜 하자고 한 대로 안 하는 거야? 와 같은 왜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의 문제를 섞어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리더가 왜 이걸 할까? 리더가 왜 이걸 안 할까? 리더가 왜? 근데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 리더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냐면 CEO 대표의 생각을 리더에게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대표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표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누가 알게 해줄 수 있죠? 저는 HR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옆에서 CEO에게 코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리더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거를 양방향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충분히 싱크되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HR의 역할이 나오게 되죠. 그걸 저희가 조직의 시냅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문장인데 대표와 리더의 생각의 동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문장입니다. 이해했어? 그리고 공감해라는 겁니다. 순서가 이해했어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보통 대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끄덕끄덕 거리지만 이해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핏백이라고 그러죠. 군대 말로 복명복창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공감해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싱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공감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끝장 토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공감할 때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노건님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스타트업의 HR 본부장으로 들어갔을 때 노건님이 컬처를 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노건님은 스타트업의 거의 파운딩 멤버였어요. 거의 스타트업 1.0 세대. 근데 굉장히 1.0이 굉장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외부에 있는 인재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2.0 시대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노건님을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노건님이 1.0을 성공시켰던 공식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저는 이제 외부에서 나름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뭔가 도입해보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3개월 제가 입사하고 한 3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매일 한 2-3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매일, 아니고 싸웠습니다. 네. 진짜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생각의 동조화를 탁 이뤄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둘의 합이 잘 맞고 맞아요.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여기 HR 팀 리드분들 계실 텐데 HR 팀 리드분들의 그 리포팅 라인은 보통 대표님이죠. 대표님과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평가 제도, 보상 제도, 인재상의 확립 뭔가 HR이 고민해서 기획하면 대표의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싸우나요? 저는 좋은 말로 싸웠습니다. 스타트업에 가서 그 대표님과 회사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제가 항상 매주 그 화요일 오후 2시가 저랑 원원원이거든요. 근데 화요일 밤 11시까지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길었지만 진짜 값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8시간, 9시간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대표와 싱크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대표와 얘기를 끝까지 해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도 많고 근데 그걸 한번 싱크까지 가보면 그 다음부터는 의견이 달라지는 빈도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코칭해주는 리더들도 그렇고 꼭 대표와 싱크가 제대로 됐는지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들 요즘 온보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신입사원들 오면 온보딩 노트 관리하죠. 뭐 언제 입사했고 온보딩 기간 동안 목표는 뭐고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 미팅을 하면 잘한 것과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 리더가 전달합니다. 신입 입사자한테. 근데 리더한테 물어봐요. 그 피드백을 잘 전달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미팅 잘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입 입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은 리더의 말을 잘 이해 못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와 대표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싱크가 잘 되었는지 그거를 꼭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사전 질문해 주신 거 보면 리더 문화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HR은 CEO와 리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EO와 리더 옆에서 둘의 싱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도 여러분들의 역할에 반 이상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회사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를 예를 들어드리면 CEO가 있고 리더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본부장 레벨과 CEO가 싱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 같은 외부에 있는 자문 전문가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또 확인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표와 얘기를 하고 본부장과 얘기를 합니다. 대표와 본부장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벽이 없는지 또는 충분히 컨텍스트가 싱크됐는지를 얘기합니다. 몇 명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 회사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직문화 관련 고민들은 뭐 다양하겠지만 거의 이겁니다. 왜 제각각이야? 근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컬처 백도 있는데 왜 안 바뀌어? 이런 고민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문화 웨비나를 할 때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습니다만 이제까지 조직문화는 틀렸다. 이제는 리더문화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HR과 대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떠들어서는 절대 조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원래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사회 초년생만도 25은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성숙한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말로 변화를 유도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CEO는 너무 멀리 있고 HR은 왠지 모를 벽이 있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으면 누가 움직여야 된다? 말과 글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행동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는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조직 리더 문화의 본질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전파하고 내재화시키는 조직 문화 담당자는 팀 리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리더가 조직 문화를 전파하고 내재화시키는 담당자를 만들어야 되고 대표와 HR은 팀 리더가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코치해주고 페이스메이커가 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 문화의 본질이에요. 그림을 한번 나타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이 리더에 대한 고민과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리더에 대한 고민은 CEO와 리더가 생각을 동조화를 해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 문화 관련 왜 안 바뀌지? 왜 제각각이지? 에 대한 답은 리더와 구성원의 싱크. 리더가 구성원에게 리드 바이 example. 그러니까 좋은 말과 행동의 예시를 보여줘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면서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보고. 그러면은 이런 그 리더 문화 아래서 HR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HR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자, 이게 무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앉아있는 관객은 구성원들이겠죠. 이제까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블라블라입니다. 라고 대구로 예쁘게 만들고 조직 문화 담당자가 얘기도 하고 들어가서 타운홀에서 얘기도 하고 또는 사무실에 포스터도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절대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이제 무대에서 HR은 내려와야 되고 누가 올라가야 된다? 리더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R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CEO와 리더의 생각의 동조화하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 리더가 리드 바이 example로 구성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코치해주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조직도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HR의 위치입니다. CEO에게 보고하는데 왠지 HR은 뭔가 비서실장 같기도 하고 별똥별 같기도 하고 CEO의 메시지를 받아서 조직에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약간 푸시하고 강요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저 조직도에서 내려와서 CEO가 리더와 싱크함에 있어서 잘 됐는지 요 선이 HR의 역할입니다. CEO와 리더의 동조화를 도와주고 리더와 구성원의 동조화를 도와주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리더의 성공이 곧 조직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성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HR 하시는 분들은 평가 보상 제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 없고요. 조직 문화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더와 대표가 잘 싱크되는지, 그리고 리더와 대표가 잘 싱크됐다라고 하면 싱크된 대로 리더가 그 온도로 구성원에게 그 싱크된 컨텍스트를 전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보여주는지만 관찰하시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되게 만들지만 고민하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HR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리더 문화를 어떤 배경으로 만들게 됐고 리더 문화가 대충 어떤 컨셉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노건님이 리더 문화의 에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